구글에서는 이제 구글 활용법을 볼 건데 구글의 목표를 혹시 아시나요? 구글의 목표.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구글의 목표는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앱을 만들었을까요? 몇 개의 앱을 만들었을까요? 정말 많아요. 70개 정도가 돼요. 70개. 그러면 이걸 다 알아야 될까요? 이거 다 알려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앱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구글 앱의 장점, 모든 파일 저장이 가능해요. 여기도 똑같이 사진이라든지 문서라든지 동영상까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확인 가능해요. 인터넷만 된다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태블릿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컴퓨터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일과 폴더를 공유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공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버노트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은 여기에 이제 등급을 정할 수가 있어요. 같이 파일을 공유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댓글만 달 수 있게끔, 이 사람한테는 편집도 할 수 있게끔, 이 사람한테는 보는 것만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링크에 따라서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우리도 보통 과제 같은 거 체크할 때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용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다 편집할 수 있게끔. 근데 내가 누구한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공유를 했는데 수정이 안 된다고 한 적 있나요?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공유를 하면 되는지까지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글 앱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글 앱으로 저는 시간 관리도 하고요. 발품을 했을 때, 매물을 봤을 때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임장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앱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물건 정리를 할 때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보통 엑셀로 정리를 하시는데 엑셀로 정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할 수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정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만들어두게 된다면 어디에서나 부동산 나와서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필수 설치 앱이에요. 구글 포토. 이걸 없으신 분들은 다 깔아야 되는 거죠. 다 설치해야 돼요. 구글 포토,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구글 맵.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설치를 해두시고 자주 이용을 해보시면 손에 익을 거예요. 익게 되면 좀 더 쓰기 편하실 테니까 이 세 가지를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구글 포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포토의 특징이에요. 우선 PC, 모바일, 태블릿 등 어느 기기에서든지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무료 고화질 저장인데 1600만 화소 그리고 1080 픽셀까지 HD 화질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기가까지는 무료로 저장하는데 그 이유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도 사진을 15기가 정도 무료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큰 혜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료 기능까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어디서든지 공유 가능해요. 그리고 위치 정보까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위치 정보 관리 가능하고요. 스마트 자동 앨범 그리고 자동 생성 항목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에 갔을 때 갑자기 구글 포토에서 그 지역의 추억들을 떠올려줬을 때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특정 날짜가 됐을 때 과거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월 10일이면 2021년 10월 10일인데 2020년 10월 10일 2019년 10월 10일 추억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추억 여행이면 좋은데 저는 대부분 다 아파트 사진이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또 더 과거에 한 10년 정도 전으로 간다면 해외에 갔던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구글 포토의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핸드폰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구글 계정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설정 부분이 있어요. 이 버튼 누르시면 되죠. 설정 부분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토 설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백업 및 동기화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동기화 있죠. 백업 및 동기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백업 및 동기화 할 건지 구글 계정으로 업로드 할 건지 나와요.
이게 언체크가 돼 있으면 동기화가 안 되겠죠.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동기화가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15기가 중 저도 3.2기가 정도 남았어요. 이게 만약에 다 된다면 유료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 15기까지 일단 사용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업로드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업로드를 할 건지,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건지, 몇 메가까지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고, 기기 폴더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데이마인이나 카카오톡 그리고 픽처스를 해놨는데 여기에 카메라 폴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자동이라서 그래요. 일단 구글 포토 백업 활성화를 하고 기기 폴더 백업할 때 폴더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폴더에 보시면 카메라 폴더가 자동으로 백업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으로 백업이 되고, 나머지 내가 폴더 중에서 백업을 해야 될 폴더가 있다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데이마인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백업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백업이 안 되면 캡처를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글 포토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제한으로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할 수 없음, 또는 최소한의 양 1일 백업 한도를 5메가라든지 10메가라든지 30메가라든지 좀 저용량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백업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로밍 중에 백업, 이거는 무조건 비활성화 시켜야 돼요. 아시죠? 이거를 체크를 활성화 시켜주시면 요금 폭탄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기 폴더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제 핸드폰 설정은 끝이 나요. 그리고 사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사진이 많아요. 다 아파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아파트 사진 하나 클릭을 했어요. 여기에 점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일반 카메라 찍으면 위치 정보가 저장이 되잖아요. 이걸 백업을 시켜도 위치 정보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어디에 찍었는지 나오는 거예요. 대신 네이버 지도에 안 나오고 구글 지도에 나오죠. 그래서 어디에 찍었는지 나와요. 근데 여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백업한 사진에 내가 좀 의미를 가지는 사진이라면 여기 설명을 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날짜 나오죠. 언제, 그리고 몇 시에 이 지역에 갔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표시를 하죠. 사월역 부근이다. 상가 건물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뭐 다니는 사람은 어떻다. 이런 걸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을 쓰려고 할 때, 여기는 사월역 부근이었고, 상가 건물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도 좀 높아 보였다. 이런 걸 바로 사진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앨범 만들기예요. 앨범을 왜 만드냐면, 이렇게 앨범을 만들고 사진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전달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폴더 하나를 만들어두면 앨범을 만들어두려면 그 앨범 자체에 URL 링크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을 꾹 누르고 있고 플러스를 누르고 사진을 선택하면 돼요. 사진을 선택을 하고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앨범을 만들 건지, 공유 앨범을 만들 건지, 영화를 만들 건지 이렇게 나와요. 이때 앨범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구 시지입니다. 대구 시지에 대한 사진을 다 놔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앨범노트 정리할 때도 앨범노트에 대한 단지 설명이 들어가 있을 때 이 링크를 만들어서 링크만 밑에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트의 용량이 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폴더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대구 시지 임장이라는 여기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앨범을 가지고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앨범 공유를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구 시지 임장이라는 앨범을 만들었어요. 이거 선택을 하시면 이쪽에 공유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 촬영 장소를 공유할 건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링크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여기 링크 공유가 있어요. 링크가 있으면 누구나 앨범에서 사진과 사용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때 링크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링크 복사를 하고 이렇게 링크를 앨범에 붙여놓을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로 카톡 보내기, 나에게 보내기로 해서 카톡을 나한테 보내놔도 되고 아니면 지인들한테 나 여기 임장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볼만하더라. 같이 임장 다닐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오늘 임장 다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막 30장 보내고 나면 나중에 기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완료입니다. 못 보는 거죠. 근데 구글 링크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링크로 보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사진 파일로 보내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바일 용량, 이렇게 핸드폰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용량이 가득 차다 보면 이때 사실 사진 때문에 용량이 차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또 아파트 사진 참 많이 찍어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 사진으로 몇십 기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 이걸 꼭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글에서 여유 공간 확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유 공간 확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업로드된 거, 백업이 된 걸 사진을 이미지에 삭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사진이라면 미리 외장 하드라든지 아니면 USB 케이블 이쪽으로 미리 빼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빼두시고 나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여유 공간 확보 누르고 나서 이렇게는 이제 확보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시면 저는 지금 자주 하는 편인데 48메가 정도 되잖아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5기가씩 이렇게 용량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구글 포토를 쓰고 있는데 내가 백업을 많이 시켰는데 한 번도 이걸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아마 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량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이제 기기의 사진 및 동영상 저장할 여유 공간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아마 쉬는 시간에 다시 또 한 번 더 해볼 만한 게 생긴 거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임라인이에요. 이건 구글 포토로 했지만 제가 필요한 필수 어플 중에 3가지 플러스 1가지라고 했잖아요. 구글맵. 이거는 구글맵에서 보는 거예요. 구글맵에서 지도가 있어요. 여기 위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내 타임라인이라는 게 나와요. 보통 인장하실 때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어플 사용하세요? 램블러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램블러 사용하시는 분들 특징이 외장 배터리에 항상 연결시켜 놓고 다녀요. 왜냐면 배터리가 빨리 닳으니까. 근데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는 이걸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타임라인을 보게 된다면 일자별로 보면 2017년 12월이에요. 내가 어디 갔는지 다 나와요. 무섭죠?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서 언제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 제가 찍었던 사진이 언제 찍었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 뭘로 이동을 했는지 이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언제 어디를 갔는지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2월 16일, 2017년 12월 16일에 저는 3번에 임장을 갔어요. 그리고 매몰 임장을 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보를 받았던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대를 시켜보면 표시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사진까지도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내가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해요. 이것도 물론 인터넷이 된다는 가정하에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해요. 그리고 간편하게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 기능이 구글은 상당히 좋게 되어 있어요. 거기 다른 사용자가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 수준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너는 그냥 보기만 봐. 너는 수정도 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유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15기가까지는 무료예요. 그리고 사진, 문서 자료 등의 백업이 가능해요. 크게 본다면 이렇게 봐요. 이제 구글 드라이브는 새로 파일 만들 수가 있고 기존 파일 업로드도 가능하고 그리고 기존 파일이라고 하면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러면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스프레드시트로 변경이 되겠죠. 그렇게 좀 호환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폴더로도 업로드 가능해요. 그리고 임장 보고서 같은 거 올려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웹 하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 하나만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구글 포토랑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뒤에 말씀드린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연결이 된다면 보다 더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구글 스프레드시트예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특징입니다. 온라인 엑셀이에요. 딱 봐도 모양을 봐도 엑셀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 즉슨 함수도 들어갈 수 있고 계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계부, 목표 실적 등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매물 정리도 스프레드시트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서 매물 양식 같은 데다가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해서 서로서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기본 사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혹시 이게 없으신 분은 다운을 받으면 돼요.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스프레드시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기존에 저장해둔 게 있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 없다면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신규 파일을 생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파일 이 화면 어때요? 엑셀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거의 사용하는 용도가 엑셀이랑 똑같아요. 여기 시트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누르면 시트가 생기는 것까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링크 공유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내가 공유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보거나 아니면 수정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아시고 나면 이제 이런 실수는 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자 권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점 3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유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가 있어요. 공유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자 또는 그룹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의 구글 아이디를 클릭을 하시면 그 구글 아이디를 넣으시면 이제 그 사람한테 공유가 되는 건데 이렇게 공유가 됐어요. 월부란 지메일에 공유가 됐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수준을 액세스 권한을 수정할 수 있어요. 뷰어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할 수 있는 거. 댓글 작성자는 이 문서 파일 위에 댓글이 있거든요. 그 댓글에만 뭐 이거 수정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자는 이제 파일 내용 자체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등급으로 권한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 3개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수정을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의견을 구하는 건지 이걸 선택을 해서 권한을 수정하시면 돼요. 링크도 권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파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링크 권한 설정은 이렇게 링크 공유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공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링크가 있는 인터넷상의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링크를 이렇게 주게 되면 아마 구글 스프레드시트상에서 과제 체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변경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뷰어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댓글 작성자로 변경할 수 있고 편집자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링크별로도 할 수 있고 파일에 대한 사용자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보고 나서 내가 어떤 수준으로 선택을 할지, 어느 범위까지 공유를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알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버튼, 공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파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가 있죠. 구글 드라이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면 폴더가 있고 업로드가 있고 스캔이 있고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런 여러 가지 파일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업로드를 눌러볼게요. 파일 업로드.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파일을 한번 넣어봐요. 전화 인장 정리하는 양식 이게 있어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이랬더니 기존 파일에 바로 폴더가 생기는 거예요. 업로드한 파일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엑셀 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변환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전화 인장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회사 컴퓨터 갖고 와서 엑셀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노트에다 써가지고 정리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이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 띄워놓고 바로바로 정리하는 거예요. 작성 문서 확인 바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어딘지, 매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화했던 내용들, 부동산이 어떤지 이런 거 다 여기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시간이 절약해야 되잖아요. 이걸 한번 메모를 해놓고 다시 옮기면 그것도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데 항상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문서로 작성을 해두시고 계속 여기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개인이 실적을 확인해요. 원식 달력 만들기. 이건 과제로 나갈 거예요. 원식 달력 만들기가 뭐냐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괜히 내가 미워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나 왜 이러나 또 고민을 해요. 내일 오늘 밀린 걸 해야 되는지 내일 새롭게 계획했던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고민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원식 달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정해놓는 거예요. 무조건 이 일이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겠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 그래서 크게 쓰면 시급도가 있고 중요도가 있어요. 그럼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선택하냐면 이쪽에 있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부자들은 어떤 일들을 많이 할까요? 여기요. 그럼 원식은 시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일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식을 항상 정해주는 거예요. 저희도 한 달 계획 세우면 정리를 하잖아요. 두 달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세 달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항상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단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떤 거냐 했을 때 뭐 강의 준비할 수 있고 뭐 시세지도 그리는 거 아니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씩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달 통계를 봤더니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건 다 돼요. 다 되면 이제 원식이 두 가지가 된 거죠. 저도 지금 여기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죠. 당연히 처음에는 한 칸이겠죠. 한 칸이 맞아요. 처음에는 한 칸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해보니까 원식이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캐파가 늘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제 두 개. 두 개를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요. 그럼 세 개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려나가야지 처음부터 나는 이제 원식 아니야. 나는 무조건 세 가지 일 할 수 있어. 하다가 좌절 겪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나한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식 달력을 꼭 만들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항상 저도 매월 초에 업데이트를 해요. 매월 만들어요. 저는 지금 세 달치 달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드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빈날이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빈날이 있으면 채워요. 간단하게 인장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빈날이 있는 거는 안 됩니다. 죄송해요. 인장이 아니라 가죽. 일단 먼저 가죽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인장. 아셨죠? 그래서 목표 실적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 계획, 그리고 시간 가계부도 활용할 수 있어요. 시간 가계부 왜 작성을 할까요? 결국 시간 가계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나한테서 필요한 시간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필요 없는 시간. 다들 시간 없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웹툰이 있거나 연예 기사가 있거나 이런 시간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런 다음에도 만약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내가 잠자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간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나한테 필요 없는 시간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시간 가계부에서 일의 집중도도 같이 보는 편이에요. 그 집중을 얼마나 했는지 그 집중도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가계부도 꼭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이 실적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하나에다 다 만들어놔요. 파일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잘 보나요? 잘 안 보죠. 그래서 파일 하나에다가 탭만 건너뛰면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딱 항상 열어야 되는 거 에버노트에도 가장 첫 페이지 나는 매일 체크해야 되는 노트 만들었잖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일 봐야 되는 걸 만들어놔요. 근데 그 첫 페이지가 항상 이거예요. 제 인생 목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원시하는 인생 목표, 그리고 시간 가계부, 월별 목표, 체크리스트 이런 거 다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단권 하나를 만들어 두고 여기서 이제 탭이 많아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스크롤 안 해도 되고 이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스택처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 놓은 게 다 떠요.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탭을 옮길 수가 있어요. 시트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탭이 돼도 되니까 이렇게 내가 꼭 봐야 될 거 하루 정리를 하려면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도서 목록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거든요. 도서 목록이 있어요. 추천인이 있고 구매 여부가 있고 읽은 날짜가 있고 제동 날짜가 있어요. 평점, 벤치마킹 한 가지, 후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매 여부가 있습니다. 구매 여부를 제가 왜 써놨을까요?
혹시 여기 똑같은 책 2번 사보신 분 없나요? 제가 책을 2번씩 사는 경우도 있는데 책을 좀 많이 사다 보면 제가 책을 샀던 책을 다 읽은 게 아니니까 이 책 샀는지 안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책을 한 권 넣어서 선물로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은 방지하기 위해서 구매 여부를 하나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읽은 책들, 그리고 읽은 날짜, 좋은 책들은 제도하는 거죠. 평점 10점이면 10점 이상인 거는 제도를 해요. 그리고 항상 벤치마킹 해야 될 한 가지를 정해놔요. 저는 책 제일 앞에 이지에다가 제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 몇 개를 써놔요. 근데 그걸 다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갖고 오게 되면 다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가져와요. 후기 인거 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이걸 다 벤치마킹 했어요. 이래 우선순위 잘 선택을 하게 됐으면 이걸 없애고 원싱해서 그 다음 벤치마킹 할 사항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매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좀 더 편하게 이제 독서, 목적, 목표, 목록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혹시 원시간 책 읽어보셨나요? 거의 필독서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른 과정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읽어볼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벤치마킹 사항,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나서 벤치마킹 할 사항들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떤 벤치마킹 할 사항, 성공 목록을 우선순위에 반영하여 내가 할 일을 항상 검토하는 습관이 되자. 필요한 부분을 얻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고 아니면 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먼저 확보한다든지 휴식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벤치마킹 할 사항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게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중요한 거 넣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넣고 그래서 한 권을 거의 씹어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 이상 벤치마킹 해야 될 게 나와야 된다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조별 활동할 때 보통 과제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강제성이 없으면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벌금제 받는데요. 벌금제. 그러면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벌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면 상대방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때 저도 이렇게 썼어요. 임장 12회 이상이면 0원, 8회 이상이면 만원, 교회 2만원. 부동산 30회 이상이면 0원, 20회 이상 만원, 교회 2만원. 전화 임장 20회 이상 0원, 10회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안 하시는 분들 생기죠. 그러면 벌금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또 좀 더 참여율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한다는 게 벌금을 거두는 거, 이건 부수적인 문제고 서로 좀 자극을 주는 거, 좋은 자극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바쁜데도 열심히 한다.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별 도서관도 운영할 수가 있죠. 저희가 읽을 책들이 많고 책을 다 사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이거 볼래. 이거 볼래. 그럼 다음에 만날 때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게 좋은 게 그냥 빌려주면 잊을 수가 있어요. 이건 기록이 남잖아요. 누가 빌려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라도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조가 있으면 이런 거 같이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누가 읽고 있으면 그 다음에 2번으로 쓰는 거죠. 그럼 1번 사람이 2번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다 만날 때 2번 사람이 3번한테 전달해주고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물 정리예요. 매물 정리. 매물 정리는 지금도 아마 잘하고 있을 텐데 아직 엑셀에다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요. 근데 이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나서 항상 내가 할 때 쓰는 거예요. 부동산 이하씨 사장님께 매물 리스트 요청을 해요. 처음에. 그러면 매물 리스트를 요청하게 되면 전화인데 하자. 전화하면서 저 모레 매물 보러 갈 건데 사장님 제가 볼 수 있는 매물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보통 아파트 단지랑 동이랑 층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있죠. 공급 면적. 몇 평인지 알 테니까. 평형도 알 수 있고 동호수는 몰라요. 동은 알 수 있고 층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미리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부조는 네이버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거 미리 다 써두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매물 인증 갖다가 나와서는 그때 알게 된 내용들만 더 추가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엑셀로 정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손으로 다 정리를 했다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컴퓨터 켜서 컴퓨터 다 옮겨서 쓰고 해야 되는 작업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2번이 날 거 한 번에 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복 매물 체크해 주셔야죠. 내가 만약 2군데 3군데 있는 부동산에 갔는데 중복되는 매물을 보게끔 한다. 아니면 내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 매물을 또 소개시켜 주려고 한다. 그러면 당당히 말을 하셔도 돼요. 저 죄송한데 이 물건 봤다고. 봤으니까 다른 물건으로 좀 대체해서 보여주실 수 있냐고. 근데 만약 그 말을 내가 미안해서 못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묘한 일이 생겨요.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아니면 세입자분이 지난주에 오지 않으셨나요? 집주인이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사항을 미리 기입하는 거죠. 아까 내가 알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기입을 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물건 확인 후 매물을 요청해요. 매물 요청을 한다는 거는 내가 기억이 맞을지 아닐지 모르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제가 봤던 매물 순서대로 한번 써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여기 강아지 있던지 맞는지. 아니 여기 신혼부부도 사는데 맞는지. 그래서 내 기억이랑 사장님이 써주시는 거랑 맞는지 계속 확인해 나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나온 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 같이 있을 때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그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몰랐던 정보를 묻거나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묻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메모까지 받고 나서 나와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있으면 부동산들이 생각을 하는 건 아, 이 사람 공부하러 왔나? 정말 이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그리고 백팩까지 메고 왔어요. 계속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투자자다. 나는 이 물건을 살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매물 임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물 검색할 때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구글 스프레드를 활용할 때 시세 트래킹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시세 트래킹 할 물건이 작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 가서 매물 보면 돼요. 근데 이게 50개, 100개가 되면 어떨까요? 찾기가 어렵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단식 매물의 URL을 저장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 밑에 여기 이 아래쪽에 URL 탭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URL 클릭하면 바로 가게 나와서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거 다 저장해 놓으시고 시세 트래킹하는 양식도 다 만들어 두세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시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꼭 PC에서나 이렇게 좀 제한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하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딱 그 시간에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2번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네, 구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해요. 장점은. 그리고 여러 종류의 파일 저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공유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권한을 선택하시고 그 권한이라고 하면 그냥 보기만 하는지 댓글을 달 수 있는지 아니면 수정까지 가능하게 하는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그렇죠.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제 생각에도 단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만에 하나 구글이 망한다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구글이 망한다면 네, 전세가 좀 어려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구글과 그리고 에버노트의 콜라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10분만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